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기명입니다. 여기 탑스 오니까 반가운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올라오기 전에 여기 앞에 있는 사장님하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강의하러 왔는데도 놀러 왔는 것처럼 흥분이 되고요. 그냥 이 자리가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알란러 사장님도 계시고, 이런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울리지 않나요? 저만 울리나요? 조금 뗄까요? 괜찮나요? 저는 혹시 제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전직은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이제 성악을 졸업을 했습니다. 예고 예대를 졸업했고, 그리고 뮤지컬 배우를 하려고 사계라는 극단에 들어갔다가 어떠한 일로 통해 가지고 제가 자영업의 길에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역이라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좋게 얘기해서 무역이라는 일이지만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유통이라는 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매를 했고,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유통 경로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제품들을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제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사고들에 노출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사고 없이 한 3, 4년을 열심히 하는 와중에 이제 중국의 광저우라는 곳에서 컨벤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품을 보고 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오더를 내리고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샘플도 받고 모든 것들을 했지만, 결국은 그 공장에, 중국 현지에 있는 공장 사장이 저를 이제 사기를 쳤는 거죠. 제품은 샘플을 보낼 때는 저한테 옳은 걸 보내놓고, 실질적으로 신부산항에 보낼 때는 이제 불량 제품들만 이제 컨테이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007년도 말쯤, 2008년도 그쯤에 됐는 것 같은데, 그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돼요. 한 1억이 넘는 동안에 이런 손해를 보다 보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집 밖을 못 나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나도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하고 뛰고 이렇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했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결국은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국을 가면 항상 조선족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통역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오다를 해야 되고, 제품에 대해서 재질이라든지 가격을 다 이제 맞춰놔야 되다 보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족과 그 공장 사장하고 이제 짜고 치는 저를 속였는 거죠. 그러고 이제 제품이 이렇게 왔는 걸 보고, 내가 진짜 앞으로 이 무역 일을 평생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떠나자라는 생각이 들었는 게 딱 미국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미국을 갈 때 무슨 특별한 공부를 하러 가잖아요.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혹시 영어 배우러 미국 가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남편분이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아기가 한 7개월 정도 됐고요. 결혼한 지는 한 1년이 조금 넘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영어를 배우려고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보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와이프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편이 저 계시네요. 예, 영어 배우겠다고 이제 미국을 가겠다고. 근데 저희 와이프는 되게 반대를 되게 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한 28 정도밖에 안 됐고, 충분히 한국에서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데 왜 굳이 미국이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영어를 배워야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해봤는 게 아니고, 아침에 새벽반으로 들어가서 ESL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원어민이 와가지고 영어를 배운데도 쉽게 영어가 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보통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대부분 영어를 한 7년에서 8년을 배우잖아요. 혹시 지금 고등학교 이상 고졸 출신들 계신가요? 고졸 이상. 아무도 안 계세요? 고등학교도 졸업을 안 하셨어요, 아직? 요즘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치원생이 영어를 배워요. 혹시 유치원 때 영어 배워보신 분? 여기에서 20대도 없어요? 여기는 한 30대, 40대,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신가요? 예. 근데 유치원 저희 애기가 지금 5살, 8살이거든요. 근데 5살짜리가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3살 때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영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러면 보통 5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6살, 보통 성인이 되면 20살이라고 봤을 때 15년을 영어를 배우는데도 영어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영어를 잘 하시나요? 여기 알렌 루가워 사장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자신 있다. 여기 최충일 사장님 빼고. 정말 어렵잖아요. 네. 진짜 저도 고등학교 때 분명히 영어를 배웠지만 대학교 때도 학원이라는 곳을 다녔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영어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쓰는 영어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돈을 버는 영어는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얘기했고 직장 이제 직원들한테도 얘기했고 제가 1년만 미국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영어를 딱 배우고 마스터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1년 만에 영어를 마스터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더 어려웠던 이유는 내가 첫 번째 갔던 곳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면 저는 미국 하니까 떠오르는 도시가 딱 2군데밖에 없었어요. LA하고 뉴욕하고. 여러분들 뭐 다른 이제 주가 많잖아요. 54개 주인가 하여튼 되게 많은 주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LA하고 뉴욕밖에 몰랐어요. 근데 LA로 영어 배우러 가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안 가시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 전역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데는 LA가 맞습니다. 2번째 많은 곳이 뉴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로 못 들어가게 됐고요. 넘어가나요 이게? 좀 넘겨주시겠어요? 어쨌든 학교를 못 들어가다 보니까 학원이라는 곳을 ESL 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에 있냐면 뉴욕에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가보셨죠? 예, 뉴욕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34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뉴욕에는 뉴욕 주가 있고 그리고 뉴욕 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맨하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맨하탄의 34가는 어떤 곳이냐면 한인타운입니다. 그 한인타운에 주로 이제 ESL 학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달, 2달, 아니 3개월 이상을 영어로 입 밖으로 한 번도 안 냈습니다. 한 반에 15명 정도가 되는데요. 수업 시간이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8시간을 배웁니다. 8시간을 배우는데 8타임 동안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10분 동안은 열심히 얘기합니다. 어떤 말로? 한국말로.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15명 중에 한 7명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스페니시 계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니시 계열들하고는 말을 안 하고 한국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한국말로 막 얘기하고 딱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 때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한인타운이라고 했잖아요. 된장찌개 먹으러 가고 김치찌개 먹으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주문할 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수업이 딱 마치면 일단은 제가 음악을 전공했고 이제 뮤지컬을 했다 보니까 왠지 맨하탄에 오면 하고 싶은 게 1번이 있었습니다. 워너비가 뭐였냐면 브로드웨이를 점령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마치면 무조건 극장 하나씩을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한 3개월, 4개월을 보내니까 더 이상은 이제 찾아야 될 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운타운으로 한번 가볼까? 업타운으로 가볼까? 업타운 쪽으로 가면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마이클 잭슨이 공연했던 그 할렘가들도 있고요. 할렘가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할렘가 안에는 정말 아이비리그도 있어요. 지금 버락 오바마가 나왔던 그 아이비리그가 어디죠? 콜롬비아 대학교. 예, 콜롬비아 대학교도 할렘 안에 있습니다. 거기도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다운타운 쪽으로 가면 지금 요즘에 되게 핫한 이제 소거리도 있고, 그리고 월스트리트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딱 들어가면 황금으로 만든 황소가 있어요. 입구에 딱 황소가 있습니다. 그 황소의 거시기를 잡으면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이런 되게 사람들이 많이 많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헐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헐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거리를 중간으로 딱 들어가면 왼쪽이었던 것 같아요. 왼쪽에 보통 때는 국기가 이렇게 쫙 걸려 있어요. 국기가 쫙 걸려 있는데 그때 제가 봤던 거는 그 국기 사이에 하얀 플래그 안에 파란색 로고가 적혀 있는 그 로고를 발견하게 돼요. 과연 이게 뭘까? 제가 알던 이 로고는 분명히 방문 판매하는 화장품 회사일 뿐인데 이게 왜 하필이면 여기에 걸려 있었지? 저는 되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와이프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왔을 때였으니까 물어봤어요. 야, 예전에 내한테 얘기했던 하얀 깃발에 파란색 로고가 있는 그 회사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라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앞에 플래그가 붙어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마 내가 생각하기엔 뉴스킨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회사가 여기 붙어 있었냐고.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이 뉴스킨은 분명히 방문 판매하는 거고 아줌마들이 마사지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제품을 유통하는 그런 곳으로만 착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굉장히 큰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 여기에 뉴스킨을 알아보러 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뉴스킨을 알아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만큼의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알아볼 건 다 알아봤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일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이 일로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일인가만 알아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시간들이 아깝지 않은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왜 왔나요?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나요? 왜 그냥 오라고 해서 왔나요? 그냥 랠리니까 왔나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 한 시간 한 순간, 한 시간 1분 1초가 굉장히 아까운 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간들은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저와 같이 오늘 나눌 이 한 시간 동안 에이즈랑 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분명히 앞 시간에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에이즈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런 기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에이즈락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에이즈락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락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4년이라는 세월 동안 10억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백만장자가 됐거든요.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건 팩트예요, 그냥. 근데 지금까지 제가 에이즈락을 가지고 했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의 한 달이라는 시간,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이 한 달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저는 4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 6개월도 걸릴 수 있는 일이 아마 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럼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예. 제가 처음에 뉴스킨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지금은 보면 뺀질해 보이고 그냥 저희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부잣집 도련님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처음에 2008년도에 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1 환율이 얼만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얼마냐면 1,100원대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1,700원, 1,600원 이상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의 가치 자체가 너무나 떨어져 있었고 제가 4개월, 분명히 1년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미국이라는 도시, 그리고 뉴욕이라는 도시가 물가가 그렇게 비싼지도 몰랐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차도 필요했어요.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그리고 집도 그냥 할렘에 살 수는 없었어요. 그냥 원베드룸, 아니 최소 스튜디오 정도는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스튜디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디파짓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보증금이 들어가야 되는 예상을 못 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개월 만에 돈이 하나도 없이 잔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게 뭐냐면 한인가에서 카페를 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서리 샵을 들어갔고, 그리고 마트에서 캐시어를 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버티다가 그러면서 뉴스킨을 만날 때였습니다. 근데 뉴스킨을 딱 만나고 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스폰서가 저한테 2권의 책을 권해줬습니다. 혹시 여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이 2권의 책을 저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책은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맨하탄에서 처음에 살다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뉴저지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뉴저지랑 맨하탄이랑 거리가 한 30분 거리밖에 안 돼요. 뉴욕에서 이제 맨하탄으로 들어가려면 다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지 워싱턴 브리지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면 바로 제가 사는 포트리라는 뉴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한 30분, 트래픽이 있으면 1시간 정도를 그냥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왔다 갔다 오는 길마다 그 책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첫 번째, 꿈꾸는 다락방에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꿈이 있었구나. 나도 뭔가를 쓰고, 나도 뭔가를 외치고, 나도 뭔가를 생생하게 상상을 하면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두 번째,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에서 느꼈던 거는, 나도 6개월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크게도 잡지 않았어요. 1년도 잡은 것도 아니고 2년도 잡은 건 10년도 잡지 않았어요. 그냥 난 순간순간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최선을 한번 다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실행에 한번 옮겨봤어요. 첫 번째 했던 건 뭐냐면, 쓰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한 달에 1,000불도 못 버는 사람이 그냥 1년 안에 백만장자가 될 거라고 썼습니다. 그냥 썼을까요? 아니요. 집 전체를 도배를 다 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제가 화장실, 그리고 천장, 그리고 문 밖에도 한번 붙여봤거든요. 근데 문 밖에 있는 거는 와이프가 무조건 떼라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는 사이코가 많기 때문에 진짜 우리 집이 백만장자인 줄 알 수도 있다고. 그래서 문 밖만 빼고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천장에 있는 게 이 글이 떨어졌어요. 내가 지금 백만장자가 되는 뭔가의 길에 들어서 있구나. 그런 착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이 순간도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제가 오다가 그 언블리버인가? 하여튼 그 드라마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1930 몇 년도에 이제 징영을 가기, 이제 일제시대잖아요. 징영을 가는 대신 이제 광산에서 석탄을 캐는 일을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갖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석탄이 여름에 그 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계속 40도 이상이 항상 있답니다. 그래서 쓰러지면서 뭔가를 봤는데, 반짝반짝 하는 뭔가를 봤대요. 그거 봤는데 이게 금이라고 생각을 했는 거야. 이 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나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고 나서 그 금을 막 해가지고 진짜 보자기에 막 싸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원래 쓰러져가 죽어야 되는데 나 이제 죽는다고 했는 사람이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어디 이제 자기 농 같은 데 이렇게 놓고 계속 그냥 놓고만 있었는 거야. 징역이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자기가 집으로 못 돌아가니까. 그런데 징역이 끝날 때쯤 해방이 되고 나서 그걸 열었는데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하여튼 좀 기분이 나빴겠죠.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기대가 확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 돌을 들고 물가로 와가지고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 머리에 팽 도는 뭔가가 있었대요. 나의 목숨을 살린 게 이 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돌을 가지고 자기의 원래 살던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될 거야. 이 보자기에 들어있는 거는 황금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신 진짜 어려웠을 때 이걸 꺼낼 테니까 너희는 아무런 절대 손을 대지 마 라고 하고 괴짝 안에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보자기를 탁 여는 순간, 왜 이런 황금을 안 팔고 우리는 집에 놔두냐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딱 열어봤는데 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거 돌이에요. 황금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나한테는 황금이야. 나에게 생명을 구해준 황금과 똑같은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희망이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더라고요. 저한테는 이 글귀 하나가 보는 순간순간마다가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고, 결국은 이제 G라는 자리도 나왔고, 그리고 뉴스킨도 어쨌든 조금씩이나마 좋아지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클릭 좀 가능할까요? 제가 에이지락을 첫 번째 만났던 기회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예. 혹시 포브스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저하고 실감이 없죠. 근데 포브스지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들어가면 왼쪽인가 오른쪽 상단에 그런 전광판 같은 게 있습니다. 도미노처럼 넘어가는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제가 봤을 때는 포브스의 메인 타이틀에 있는 사진들이 다라락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경제지로서, 매거진으로서는
최고의 권위적이고 그리고 신뢰도 있는 잡지입니다. 거기에 2009년 1월 달에 사야 할 주식 10개가 팔아야 할 주식 10개가 올라갔습니다. 팔아야 할 주식은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사야 할 주식을 사지 않으면 이제 뭐 부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팔아야 할 주식을 팔지 않으면 거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팔아야 할 주식은 많이 팔았을 거고 사야 할 주식은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9번째로 뉴스킨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분들도 있었던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는 여러분이 어떤가를 만들었던 제품이, 아이템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치고 열광적이게 만들 수 있는 뭔가를,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다면 대박 아닌가요? 끝까지 한번 보세요. 정말 이렇게 미친 사람은 전 처음 봤어요. 어떤 아이템이 오픈을 했는데 전 세계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아이템을 사러 이렇게 줄이 서 있어요. 저렇게 쌓아놨는데도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몇 시간도 채 안 돼가지고 솔드아웃 돼버렸습니다. 예, 에이지락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 것만도 깜짝 놀랄 일인데 어떤 제품이 오픈을 출시를 땅 했는데 막 몰리더니 진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마트 같은 데 세일한다고 근데 뭐 하면 사람들, 아줌마들 뭐 던지고 뭐 이렇게 가면서 자리 맞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근데 가격까지 별로 안 싸요. 굉장히 비싼 돈이에요. 화장품 하나에 한 달 쓰는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만큼 열광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줬듯이 에이지락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에이지락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녹스라는 노화를 일으키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노화를 일으키는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사람이 있고 좀 적게 활성화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막 활성화되는 사람은 노화가 보기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좀 늙어 보인다. 그리고 늙게끔 돼 있다. 노화 나이도 있다. 그런데 에이지락을 투여를 하였더니 12시간 동안 노화 진행은 스탑이 되고 아녹스의 활동은 스탑이 되고 12시간 동안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에이지락이라고. 그런데 이 에이지락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스킨에서 에이지락에 대한 아이템을 만들 때는 항상 요 단계를 거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로 등록된 회사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라이프젠에 있는 히스토리를 가지고 뉴스킨에 있는 과학자들이 활용을 해서 임상을 스탠포드나 아니면 퍼듀대나 어디에서 임상을 내서 제품화되는 것이 에이지락군 제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에이지락군 제품들은 다 그렇게 여러분의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에이지락이 처음에 출시했을 때 창업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5년 동안 뉴스킨 사업을 해오면서 매출이 있는데 그 매출을 앞으로 3년 이내에 이루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로 왔을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996년도에 뉴스킨 코리아가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11년 동안 2005년도까지 1000억이라는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180달러라는 화장품을 통해 가지고 4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시 1000억을 더했어요. 2009년도까지. 한국이 2010년도에 오픈을 했죠. 그런데 2010년도에 오픈한 뭐 어떤가의 제품을 통해 가지고 1000억이라는 시장을 1년 만에 이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어떤 에이지락군 제품이 오픈하자마자 1000억이 됩니다. 그 달에, 한 달에. 그런데 회사의 매출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매출 이꼬르 나의 수익과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영업을 했지만 회사를 많이 팔아줘도 저한테 떨어지는 수당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직장인으로 봤을 때 회사의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내 월급이 많이 오르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은 어쨌든 매출 이꼬르 35%는 회원에게 커미션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이었을 때 회원에게 돌아가는 지출이 많을까요? 아니면 3,000억이었을 때 돌아가는 지출이 많을까요? 당연히 매출이 크면 돌아가는 몫이 큰 거예요. 지금 뉴스킨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시죠? 그렇지 않나요? 어떤 회원들도 야, 저 사람도 쓰고 이 사람도 쓰고 이 사람도 야, 카스에 보면 전부 다 전신에 뉴스킨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1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도 회사의 목표는 5천만이었습니다. 5천억의 매출과 10,000명의 이그제큐티브들을 목표로 5천만을 외쳤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10,000명의 이그제큐티브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액티브 회원으로, 액티브 사업자로 봤을 때는 10,000명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LTO 신제품이 런칭할 때마다 먹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튀 들어봤어요? 먹튀? 처음 들어봐요? 먹고 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한번 왔다가 그냥 그 신제품이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 그러고 가서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뉴스킨 안 되는 거래. 근데 종교들이 다들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불교를 예를 들면 그 불교에서 살인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살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 어쨌든 성도예요. 그 신도가 밖에 나가서 살인을 했어요. 그렇다고 살인한 사람이 나쁜 거지 불교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정말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 회사에 대해서 시스템과 제품과 모든 기회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외의 부분들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매출로 통해 가지고 많은 백만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진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1996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1년에 한 명의 백만장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5일에 한 명씩 백만장자가 나올 정도로 너무나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랍니다. 1세대 에이즈락이 나왔을 때예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분들도 할머니가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은 차이는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이제 임상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일샵 콜드부터 시작했거든요. 사람의 피부 중에 가장 얇은 부위 중에 하나가 손등입니다. 손등. 보통 동양인들의 손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50대라 해도 40대라 해도 그래 좀 탱탱할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만 넘어가면 좀 쪼글쪼글한 게 보여요. 특히 백인들이 애기들부터 해가지고 한 15, 18살 때가 가장 예쁘고요. 20대 후반만 지나도 너무 성숙해 보인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럼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동양인하고 백인하고 차이인 거예요. 흑인도 다르고요. 근데 백인들이 피부층이 낡다 보니까 반응 속도들은 굉장히 빨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울트라 할 때 알란르가오 사장님이 그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본 적 있어요. 맞죠? Right? Yeah. 봤는데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한 번, 이게 원타임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타임? 하여튼 원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을 했는데, 근데 제가 집에서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안 됐어요. 한 번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분은 백인이고 우리랑 피부층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해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백인들과 동양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에이즈락이 지속적으로 썼을 때는 충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중에 획기적인 제품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첫 번째 1세대 에이즈락을 통해 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락이 오픈했을 때 뉴욕타임즈에서 실렸는 글입니다. 너무나 많이 보셨죠?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뭐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에이즈락이 파워풀 플랫폼 포 뉴스킨 디스트리뷰터라고 돼 있어요. 에이즈락은 뉴스킨 회원들에게 강력한 플랫폼을 제시해 줄 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계속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 뉴스킨을 하기 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유통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저의 유통 구조는 두 가지였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용을 했어요. 근데 온라인을 하면서 제가 옥션의 첫 번째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등록비를 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광고비를 그렇게 많이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MD가 저 같은 사업자들을 찾아와서 저는 포토샵도 못했기 때문에 사진을 올려주는 것도 그분들이 해줬습니다.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마진폭도 좋았고 좋았지만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옥션은 그냥 사업자를 이쪽에 있는 그룹에 가가지고 야 너희들 이제 팔로가 없지 않니? 그러니까 팔로를 내가 한번 개척해 줄게. 내가 광고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온라인상의 광고를 해줄 테니까 너는 올리기만 하면 돼. 처음에는 등록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 그룹에 와가지고 소비자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이러이러한 제품들이 있지 않니? 근데 이 제품은 여기 가도 똑같은 제품이야.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게끔 우리한테 와가지고 사면 돼. 그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는 많아지고 소비자도 많아졌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군데 묶여놨더니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 돼버렸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저도 시도를 했어요. 저는 공구라는 걸로 시도를 했어요. 처음에 홈페이지 쇼핑몰을 하나를 만들고요. 그 서버에다가 정말 제가 있는 모든 제품들을 다 넣고 사진 파일이라든지 DVD를 다 넣고 나서 그리고 하나의 쇼핑몰을 만들잖아요. 그 쇼핑몰을 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ABCD라는 사람들한테 그냥 무료로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회원만 구축하면 될 테니까 주문은 내 서버로 들어오니까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어. 배송도 내가 해줄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소비자군들은 한 개, 두 개씩 주문하는데 저는 한 개, 두 개, 세 개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제 물건이 끝이 나는 순간부터 저는 컨테이너로 들어와야 되고 아니면 박스로 들어와야 되고 그런 자본적인 문제가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걸 문을 닫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플랫폼을 만들면 얼만큼 사람들이 내가 만든 곳에서 놀 수 있게끔 해주면 사람만 모아놓으면 분명히 그곳에는 돈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뉴스킨을 만났어. 이 글을 보고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바로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뉴스킨에 대해서 이런 플랫폼에 대한 것들이 인식이 없을 때는 그냥 물건만 팔기 시작을 했어요. 이 제품 좋아, 이 제품 좋아, 이 제품 좋아. 왜? 제품은 보여줄 수 있으니까. 갈바닉만 해주면 되니까. 그럼 충분히 제품은 팔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자 구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해주는데 니는 못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처럼 밖에 나가면 수십 명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녁이 한 6시 지나면 제가 살던 이 뉴저지라는 동네가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이렇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실례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누군가를 불러낸다라는 것도 되게 실례인 거예요. 그런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이걸 해내야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선택했던 거는 그때부터 콜드라는 것들을 하게 됐는 것 같아요. 네일샵을 왜 갔냐면 영어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로 미국에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있던 지역들은 한인들이 하는 일이 뻔합니다.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네일샵. 두 번째, 세탁소. 세 번째, 마트 같은 거.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트도 그렇고 세탁소도 그렇고 우리하고 조금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일샵은 네일만 하지 않습니다. 토탈 스파를 다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페이셜도 있고요. 얼굴도 마사지도 있고 네일도 하고 패디도 하고 어떤 데는 헤어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한국말로 설명하는 거는 저희가 너무 잘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네일샵에 실제로 페이셜 관리도 저희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네일샵까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비즈니스를 풀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보상을 풀기 시작했고 이 사업의 기회를 얘기를 하고 에이지락을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미국에서 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한국에 2011년도에 왔어요. 제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4년 정도를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 번도 한국을 안 왔어요. 안 온 게 아니고 못 왔던 것 같아요. 와이프하고 아기들은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쪽팔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뭔가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다 할 만큼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4년 동안 어쨌든 한 번도 미국이라는 곳을 벗어나지 않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 통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국에 먹는 에이지락이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그 전에 출시를 했어요. 2010년도쯤이 됐던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출시를 했는데 제가 2010년도 때 그때는 바이탈리티라는 먹는 에이지락이 미국에는 바이탈리티라는 이름으로 있었거든요. 일단은 임상을 내야 되겠다. 갈바닉이 했듯이
어쨌든 임상을 많이 내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하면 그래도 설명하기가 좋으니까 한 100명 가운데 일단은 임상을 다 했어요. 아는 사람, 교회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보냈더니 한 90% 이상이 제가 느꼈던 임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제일 첫 번째 느꼈던 거는 일단은 아침에 굉장히 개운하고 맑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4시에 일어나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1시간 반 정도를 운전해가지고 이제 교회 갔다가 그리고 1시간 반 운전해서 이제 다시 집으로 오는데 너무나 피곤했어요. 그냥 자다가 일어났는데도 뭔가 자는 것처럼 이렇게 비몽사몽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졸다가 다시 운전할 때쯤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에이즈락을 먹고 나서부터 굉장히 개운하다고 생각했고 나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또 예배에 집중이 됐고 그런 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대부분 공통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12시간 동안 밤새 포커 치고 그리고 운전 12시간 하고 왔는데도 개운하더라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로 통해 가지고 임상도 많이 냈고 그리고 소비자 구축도 이만큼 했는데 한국에는 설마 출시할까? 왜냐하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동충하초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 출시를 못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출시를 한다라고 결과가 딱 나오고부터 스폰서가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R스퀘어드가 오픈한대. 그것도 지금에 있는 미국에 판매하는 바이탈리보다 10배나 더 좋대. 바이탈리티는 하나입니다. 리차지밖에 없는데 이거는 리뉴까지 출시해가지고 대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했던 건 뭐냐면 영주권이었어요. 미국에서 혹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필리핀 사람들, 태국 사람들, 여기서 일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 보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그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영주권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지휘를 하다 보니까 지휘 자체가 잡이거든요. 일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제가 대학도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1년만 있으면 이제 영주권이 나오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만 지나면 이제 영주권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와이프하고 이제 아기들 재워놓고 딱 이런 데 이제 바닥에 걸터 앉아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오빠 그러죠. 오빠 우리 어떻게 할까? 한국에서는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이제 겨우 자리 잡아가지고 좀 살만한데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와이프가 마지막에 딱 얘기하는 게 우리 아직 젊잖아. 그 한마디로 그러면 내일 내가 교회에 얘기할게 하고 바로 2달 만에 한국에 왔어요. 만약에 그때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냥 미국에서 그냥 애기들하고 그냥 조금 먹고 사는 정도 이렇게 살면서 아마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에게는 이 R스퀘어드라는 이 먹는 에이즈락의 기회가 제일 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바디 갈바닉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신 분들이 많죠. 정말 처음에는 되게 황당했어요. 그런데 이 바디 갈바닉도 일단은 미국에서 먼저 오픈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한 임상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And revolutionary, and it's patented. 오늘 처음 It will 보시는 get rid of 분들도 that 계실 no 거예요. problems. I use it twice a week for 5 minutes underneath my arm. I treat one of my arms. You let me know if you can see the 일주일에 한 두세 difference. 번 정도 했는 거예요. Now, if that's not sufficient for you enough, check this out. This is pretty cool. So I'll show you the back side. And you can notice under here is much more smoother. Here you can see the fat. That's a big difference. Wow. If you are interested. 네.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갈바닉이라는 게 없지 않았거든요. 근데 갈바닉이 있는데 갈바닉의 컨덕터만 바꿔 끼우면 분명히 바디 갈바닉을 쓸 수 있는데 굳이 바디 갈바닉을 사용해야 돼?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갈바닉, 바디 갈바닉은 전혀 다른 시장이구나. 예를 들면 냉장고가 있는 집에 김치 냉장고를 사죠. 김치 냉장고부터 먼저 사는 사람이 여기 없겠죠. 예. 그러니까 갈바닉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바디 갈바닉을 살 거 아니냐. 그러면 바디 갈바닉 살려면 어쨌든 갈바닉으로 먼저 체험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어느
어느 팀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밀수하시고 막 이런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하나도 들어오지 마라.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된다. 왜? LTO라는 시장이 제가 첫 번째 R스퀘어드가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였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사업자를 못 많이 만들었어요. 제품은 많이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품을 계속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품이 어떻고 저떻고 제품을 먹으면 이거 좋아지고 저게 좋아지고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품만 나가고 사람은 안 남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바디 갈바닉은 이 LTO라는 거는 사람을 얼만큼 많이 남기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해요. 100개 파는 것보다 10명의 사람을 남기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가지고 티업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업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사업의 뉴스킨에 있는 기회와 비전을 계속 얘기했어요. 에이지락은 이런 것이고 에이지락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회들을 잡을 거고 백만장자가 될 수 있고 팀엘리트가 될 수 있고 너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에이지락에 있다. 그리고 이번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바디 갈바닉 더 이상의 뭔가도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어쨌든 바디 갈바닉으로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 되고 그룹도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임상들도 있죠. 자, TR라인이 2013년도에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났잖아요. 오늘 TR라인에 대해서 TRA부터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전문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 가지고 기회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 그냥 임상들이에요. 68kg에서 62kg, 키로수는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육량이라든지 지방량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일단은 실루엣이 달라지는 거에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미국에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킥오프 미팅이었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에이지락 TR 라인을 했는데 몸이 달라지기 이전에 첫 번째로 얼굴이 달라진다라는 걸 봤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거는 그냥 TRA 제품이 아니라고. TRA는 체중 조절만을 포커스는 했지만 에이지락 TR 라인이는 근본적으로 노화에 타겟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노화에 처음에 오는 거는 일단은 피부적으로 오는 거예요. 피부에 보이는 부분부터. 그게 얼굴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얼굴이 처음에 바뀌고 그 다음부터 실루엣이 바뀐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그렇게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쨌든 팀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으시죠? 네,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회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알 것 같아요. 보통 LTO라는 신제품이 런칭하는 시기에 마케팅을 할 때 저는 그랬거든요. 저희 그룹은 전부 다 그랬어요. 길어봤자 2달입니다. 2달 전에는 이 LTO에 대해서 막 얘기 안 해요. 그냥 너무 빨리 하면 너무 빨리 식을 것 같은. 근데 이번에 25일 뒤에 나오는 이 제품은 딱 1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선포식을 했는데 선포식을 2014년 11월에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때 에이지랑 미라는 선포식을 하면서 각자의 목표를 외치는 시간들을 했어요. 그렇게 롱런을 달려왔어요. 진짜 오랜 시간을 달려왔는데 이제 불과 25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25일 다 준비됐나요? 25일 빨리 출시했으면 좋겠나요? 어떠세요? 아니, 내일 당장 출시하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25일을 여러분 걸로 만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왜? 지금까지 LTO는요, 제품이 나오고 없어요. 처음에 R스퀘어드도 나오고 6개월 동안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디 갈바닉도 나오고 없었습니다. TR 라인이도 5일 만에 솔드아웃 되고 그 다음부터 제품이 없었어요. 에이지랑 미는 어떤가요? 12월 3일 날 출시하고 그 다음 달에 제품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나오지 않을까요? 바로 이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지금 25일을 디바이스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커미션이 1년 안에 정해집니다. 1년 동안 내 커미션은 지금 앞으로 25일 했는 걸 가지고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아직까지 대리점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 25일, 아니 한 20일 만에 대리점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오늘 초대되신 분한테 여쭤보세요. 충분히 이 20일 동안에 대리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에이지랑 미를 내가 기회로 여기겠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냥 나는 회원인데 난 이 제품 좋아서 왔는데 그래서 초대되신 분들은 그냥 지금 제품 계속 쓰십시오. 그리고 에이지랑 미를 하루에 1명 정도, 2명 정도한테만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월 달부터 대리점이 됨으로 통해가지고 동시에 매달 커미션이 최소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게임 체인저 요즘에 되게 많이 듣죠? 게임 체인저가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봤더니 이런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사태의 결과나 흐름을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을 뜻한다. 쉽게 설명하면 시장의 판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을 뜻한다. 이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요.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뭔가가 나오면 그 기존에 있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2G폰 아직까지 폴더폰 쓰고 있는 분 손 들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고 있잖아요. 혹시 50대 분 계신가요? 50대? 60대? 60대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근데 60대 분들도 지금 스마트폰을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쓰죠. 근데 처음부터 쓰지는 않았어요.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을까요?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을까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내가 썼는 시기를 보시면 돼요. 이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것은 바로 변하진 않지만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데 변화를 보고 자리를 딱 잡는 순간부터 그 전에 거는 안 쓰는 거예요. 저는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템을 무시하고는 보상도 회사도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공적인 아이템은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제가 처음에 무역이라는 일을 했을 때 최초로 가져왔는, 한국이라는 땅에 최초로 가져왔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전기 모기채 가지고 계시나요? 충전식 배터리 넣는 거? 제가 한국에 최초로 가져왔습니다. 2004년도에. 근데 그 모기채는 모기채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중국에 제가 컨벤션을 갔다가 그냥 애기들이 이걸로 놀고 있는 거예요. 뭐냐 물어봤더니 벌레 잡는 거래요. 그냥 벌레 잡는 거래요. 그래서 신기해서 혹시 물어봤어요. 야, 이걸로 모기도 잡을 수 있니? 아니, 뭐든 파리든 모기든 대부분 파리를 잡는 용도로 쓰는데 뭐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샘플로 이제 몇 박스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런데 그 해는 별로 안 좋았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해인가 가을에, 초가을에 굉장히 모기가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초가을에. 여름도 아니고 초가을에. 근데 그게 입소문을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한 달에 8컨테이너가 들어왔어요. 16비트짜리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되니까 정말 전국에 있는 제 일을 하는 계통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들고 왔습니다. 왜? 제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발했는 게, 야, 이거 충전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충전식으로도 만들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있는 거 LED 그 후레쉬 있는 거 있죠? 후레쉬도 제가 박았어요. 후레쉬도 한번 박아볼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했더니, 근데 어쨌든 이 아이템을 통해 가지고 한번 대박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로운 걸 선택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새로운 거를 제 수준에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아이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세 가지예요. 최초이거나 아니면 압도적이거나 아니면 전혀 새롭거나.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 정착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기는 걸립니다. 그렇지만 한 번 바뀌면 이 최초 있던 선두를 달렸던 기업들은 분명히 대박이 날 거예요. 지구상에 없던 거예요.
아까 그 성공적인 세 가지 아이템 안에 다 들어있죠. 최초죠. 새롭죠. 완전 혁신적이잖아요. 뭐가 혁신적이냐면 저는 애플이 되게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도 너무 좋아하고 그 어록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전화기에 그냥 본래 저는 그 뭐라고 하죠? 본래 전화기가 만들어졌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화의 용도는 뭔가요? 전화 걸 때 예를 들면 이성희 사장님,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네. 여보세요? 그러죠. 항상 여보세요 그러잖아요. 여보세요 뜻이 어쨌든 여보세요잖아요. 보고 싶은 게 이 본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글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인수했는 회사가 있습니다. 무슨 회사일까요? 통신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스카이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핵심 기술은 뭐냐면 화상전화입니다. 화상전화. 본래의 전화기의 용도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보세요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구글이 삼성도 SK, 우리나라 SK나 뭐 이런 거 다 제치고 아마 통신 분야의 1위 기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도 굉장히 혁신적인데 문제는 분명히 터치는 한다라는 거예요. 터치는 가상의 공간에 터치하지만 원래는 자판에 터치했는데 가상의 공간에서 터치를 하잖아요. 넓혔을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고. 근데 이 에이지랑 미는 터치가 필요 없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마케팅 자체가 완전히 최적화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허니버터칩 여러분 지금도 안 먹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거예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주면 여기 계신 분들 그냥 다 먹을 수 있어야 됐어요. 근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대박 상품입니다. 근데 대박 상품이 그냥 나왔는 게 아니고 최적화된 어쨌든 마케팅을 벌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뉴스킨도 지금 에이지랑미를 최적화해서 만들고 있어요. 제품도 최적화인데 우리는 마케터잖아요.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타겟층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타겟층이 있을 거예요. 그걸 명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허니버터칩의 타겟층은 첫 번째는 20대의 여성의 직장 처음 근무하는 인턴 사원 같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혹시 직장 근무해 보신 분들,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커피를 타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일은 하는데 별로 쓰임은 별로 없고, 근데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입맛에서 두 가지가 땡긴대요. 뭘까요? 단 거, 매운 거. 이 두 가지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 단 거. 근데 어쨌든 이 회사는 칩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스낵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스낵 중에 베스트 스낵이 있더라고요. 그게 포카똥인 거야. 감자로 만든 무슨 스낵인 거예요. 그래서 감자로 만든 스낵에다가 달콤한 거를 넣었더니 허니버터칩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대 처음에는 타겟팅이 굉장히 축소해서 만들었지만 그 타겟팅을 통해 가지고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그보다 어린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에이지랑미를 받았을 때 저는 항상 신제품이 나올 때 그 타겟팅을 적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고,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에이지랑미는 타겟팅이 얼만큼 좁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그 승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햄버거도 내가 원하는 맞춤형으로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이 트렌드는 다 개인의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트렌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기업도 대량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라인을 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즉시에 뭔가를 만들 수 있고 얼만큼 순발력이 있고 얼만큼 유도리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앞으로의 비전이 정해질 정도로 전부 다가 커스터마이징 돼가지고 나오는 제품들로 나온답니다. 그렇게 화장품도 우리는 선두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혁신적인 뭔가를, 최초의 뭔가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 제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만드는 겁니다. 한 3분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내가 사는 지역을 선택하고 나의 피부 타입을 선택하고 나의 주름 정도, 나의 탄력 정도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14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달이 돼도 내가 이 부분이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바꿀 수 있어. 화장품을 매달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 제품은 어쨌든 명연도 하나도 없습니다. 180도 호전 반응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민감한 피부인지 아닌지까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드름 피부 전용인가? 예, 맞습니다. 남성 피부 전용인가? 예, 맞습니다. 완전 악건성 피부 전용? 예, 맞습니다. 저는요, 네일샵 전용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네일샵에는. 벌써 네일샵 한 군데에서 이걸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뭐 하려 하냐면, 네일샵의 피부 중에 가장 얇은 곳이 손등이라 그랬잖아요. 손등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쭈글쭈글한 주름이 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탄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팟이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특별 스킨케어예요. 에이지락미의 원래 이름은 에이지락 스킨케어 시스템이잖아요. 스킨케어인 거예요. 그래서 손을 넣으면 이 사람은 주름이 많은 거예요. 딱 넣으면 이제부터 주름이 싹 지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름 전용 스킨케어 기계.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스팟이 많으니까 스팟 전용 스킨케어. 그래서 에이지락미가 그 코너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기에 대한 추가 수입도 받게끔 하는 네일샵 이제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 보셨죠? You simplify. 일단은 갖고 싶은 화장품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You shape your world for a perfect 뉴스킨 fit. 회원들만 아는 화장품이 될 수도 Turning to 있어요. technologies and innovations to customize your life. Because when you find that 근데 perfect 한국인들이 fit, 이 디바이스를 your 굉장히 world 좋아한다고 makes 합니다. sense. 기계를 너무 Now 좋아한대요. you can customize something completely 일단은 젊은 personal. 분들부터 바뀌기 시작할까요? your 그렇지만 이 best at 시장은 any age. 앞으로 가면 갈수록 Imagine 모든 집에 이 아이템이 있냐 없냐로 결정이 anti-aging 될 겁니다. skincare. As individual as you are. 이 사진은 뉴스킨이 아닌 분의 화장대 사진을 제가 올려놨어요. 그냥 뭐 요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을 제가 올려놨어요. 저희 집이에요. 뭐가 다른가요? 깔끔? 예. 좀 간단해졌죠? 이제 간단해졌죠? 또 하나 크게 다른 게 있습니다. 크게 다른 거. 공간이 달라요. 공간이. 여기는 화장대고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전화기의 본질은 여보세요에 있다고 얘기했죠. 화장품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화장품의 본질은 보습에 있다고 합니다. 보습. 화장품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보습입니다. 화장실도 맞습니다. 네. 예. 화장품에 있는 본질은 보습이에요. 저희 아기가, 첫째 아기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합니다.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았는데도 환절기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건성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많이 좋아졌는 상태에서 사요. 그냥 보기에는 깨끗해요. 그렇지만 우리만 알죠. 항상 샤워를 하고 나면 첫 번째 하는 게 무조건 보습부터 시켜줍니다. 여러분의 피부도 노화가 됨으로 통해 가지고 보습력이 떨어져요. 최대한 빨리 보습을 해주는 게 화장품의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굳이 화장대에 앉을 때까지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손 2번만 넣으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제 사업자 남편이 저희 카톡방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화장품 아니면 나는 못 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를 봤더니
화장품 바르는 게 뚜껑 열고 뭐 바르고 또 뚜껑 열고 또 막 이거만 뚜껑 열고 하는데 그때부터 안 바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손만 넣으면 나오지. 손만 넣으면 찍 하고 2번 딱 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한 집안에 만약에 4인 가족이 사는데 어른만 쓰더라도 어쨌든 2대씩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지금 와 있는 거 25일이라는 시간에 어떻게 보낼 건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가정에는 이제부터는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지 않는다. 모든 화장품은 화장대가 아닌 화장실에 화장품 기계가 있을 것이다. 그 시대가 올 거라고 믿으면 여러분의 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한 번에 안 바뀐다고. 12월 3일 날 12만 사람한테만 써요. 12만 사람한테만. 그런데 4월 달이 되면 한 30만 명, 50만 명 정도가 이 화장품을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난층이 되면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이 쓸 거예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겨우 뉴스킨에서 루비 이상의 직급을 받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데리고 지금 에이미 결사대를 만들었어요. 저희 그룹에 52 어카운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손을 넣어본 사람과 넣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이미 결사대에서 어쨌든 뭐 카스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만나러 가고 그 대신 손을 넣는 대신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 쓸 것도 없는 거야. 저희가 분명히 룰을 정했어요. 절대 짜주면 안 된다. 절대 짜주면 안 된다. 그냥 손만 넣게끔 간질만만 벗게 해라. 손만 넣. 예.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많은 결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2월 3일 에이지랑미 가격은 다 아시죠? 옵션 A를 할 거냐 B를 할 거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옵션 B를 할 수도 있고 A를 할 수 있고. 그렇지만 B를 하면 평생 수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평생 수입은 아니에요. 1년 수입이에요. 우리 통신회사가 3군데가 있잖아요. SK, KT 그리고 LG 요 3군데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기계 디바이스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요금제 때문에 싸웁니다. 이 요금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휴대폰을 쓰는데 1년을 그냥 킵해놓고 매달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선택하게끔만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동안 받는 커미션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영업하고 마케팅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넘어갈게요. 지금은요, 근데 영업하시는 분도 마케팅하는 분들도 다 잘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왜? 옵션 B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초대하신 분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 수입하고 권리 수입, 아까 전에 뭐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뉴스킨의 노동 수입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만 하는 사람들은 뉴스킨 노동 수입이에요. 그런데 이 권리 수입을 받기 위해서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갖기 위해서 아마 뉴스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은 노동 수입은 내가 그냥 팔기만 하면 돼요. 옵션 A를 선택하기만 돼요. 근데 옵션 B를 선택함으로 통해 가지고 권리 수입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에이지랑 밉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권리 수입을 받는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현금 자산 한 10억 정도 있으면 충분히 100만 원에 되는 권리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자산 있으신가요? 없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5억 정도 되면 오피스텔 서울에 하나 사면 한 매달 100만 원 정도,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매달 받습니다. 근데 그 오피스텔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25일 동안 한 소비자, 에이지랑 미 쓰는 소비자 한 30명만 만들면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것도 1년 동안은. 1년 동안 어쨌든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4월 달에 한 번 더 뻥튀기 하면 아마 매달 한 300만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본난치기 또 뻥튀기 하면 매달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거예요. 처음에 에이지락이 나왔을 때 한국에 런칭했을 때 470억이 팔려 나갔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알스게더가 나왔을 때 우리 11년 동안의 매출이 1996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11년 동안의 매출이 1000억이었어요. 근데 5일 매출이 878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기회에 와 있어요. 넘어갈게요. 2014년도에 어떤 울트라, 그냥 세럼이에요. 근데 굉장히 비싸요. 16만 5천 원짜리예요. 근데 그게 3시간 만에 솔드아웃 됐어요. 198억이 완판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에이지락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든 여러분이 하지 않든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서 제 얘기를 듣고 나서도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은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초대하신 분, 아니 여러분은 그 사람 절대 사업을 안 할 거야, 그 사람 절대 제품을 쓰지 않을 거야, 그 사람 에이지락 미는 아무도 안 볼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다시 내가 찾았을 때 그 사람은 여기에서 연봉 1억을 벌든 아니면 팀 엘리트가 되어 있든 블루 다이몬드가 되어 있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12월 3일 날 어쨌든 12만 대가 런칭을 합니다. 12월 3일 날 솔드아웃 됩니다. 여러분들 25일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썼으면 좋겠어요. 1분 1초를 정말 아깝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킨 코리아가 1조 시장이 된다고 얘기해요. 1조 시장이 된다는 것은 내 아파트에 내 옆집, 그리고 윗집의 옆집이 4가구에서 한 가구가 뉴스킨 박스가 나온대요. 지금 저희 집이 이제 1층에 살고 있거든요. 필로티의 1층인데 저희 위층도 뉴스킨 사업을 하시고 그 위층도 뉴스킨 사업을 합니다. 제 위층에는 500만 장자가 사시고요. 그 위층에는 100만 장자가 사십니다. 이렇게 쪼름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우면 똑똑 끼면 이렇게 또 조용해지고요. 굉장히 편한 곳에 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저희 아파트에 뉴스킨 사업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목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에이지락이 처음에 왔을 때 제 목표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한국에 와서 2013년도에 목표 100% 성장하고 100만 GB하고 이런 것들 있고 컨벤션 버스 5대 이런 것들 다. 근데 한 90% 정도 이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목표가 제 개인적인 목표, 그룹의 목표였는데 블루 다이몬드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2013년도에 제가 팀 엘리트가 됐고요. 그리고 이 7가지 그룹의 목표에 맞게끔 세부화를 시켰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가지를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세분화를 시켰더니 행동이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작게 썼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12월 목표를 저는 매일 외칩니다. 내가 보이는 모든 곳에 차에도 붙어 있고요, 이게 집에도 붙어 있고요,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랑 제가 처음에 처음에 뉴스킨 시작할 때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목표를 가지고 팀들과 나누고 그룹과 나누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체크를 합니다. 아까 전에 이 에이지락미 결사대의 52 어카운트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의 목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할당량을 다 줍니다. 그럼 그게 할당량에 맞게끔 어떻게 할 건지는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12월 3일 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었는데. 25일 뒤에 이런 소리 하지 마시면 돼요. 했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그냥요, 단순하게요,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가서 만나서 에이지락미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한테 에이지락미의 사명이에요. 회사의 미션 스테이먼이 있잖아요. 저한테 에이지락미가 처음에 딱 왔을 때 제가 사명을 적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에이지락미는 나만을 위해 만들어졌고 나와 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내 손에 쥐어졌다. 에이지락미는 나와 팀의 최고의 기회로 여기고 앞으로 한 달 동안 회사와 그룹과 팀이 한 방향 한 정렬해서 꼭 2015년을 최고의 해로 만들 것이다. 내겐 이미 성공할 능력이 있다. 제가 오늘 저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같이 외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다 같이 한번 하고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에이지락미는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지락미는 감사합니다.